오늘 시장에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 두 가지 꼽고 있습니다. 자, 시장 보기 시시각각을 통해서 오늘장 하루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상상클럽 신기용 대표와 JB스타 김난 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로는 오늘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통신주 얘기 나눠볼 겁니다. 이슈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 이렇게나 또 오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물론 통신주 잘 갈 거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요. 실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T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LG유플러스가 이제 최근에 호실적을 냈고 오늘 SK텔레콤이 실적 내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분기 SK텔레콤의 실적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자, 매출액은요 4조 1,126억 원 1분기 나왔습니다. 사실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죠. 비해서 3.6% 늘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좀 줄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17%나 줄었고 1년 전에 비교한다면 24%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죠. 기대만큼의 실적 나온 거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통신주들 주가가 모두 날아올랐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시각 좀 들어볼까요? 신기용 대표님, 네. 통신주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LG유플러스 상한가 들어간 거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실현해야 되는 구간입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예,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좀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어떤 자금의 흐름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최근 근래에 어떤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약품 업종,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통신주들이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부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그런 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들 쪽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를 유입을 시켜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통신주들의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흐름은 일단 방어주 성격으로서 굉장히 좀 강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신규로 매수 들어가는 거는 좀 추경 매수는 철저히 좀 자제하시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지금 현재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세 개 가운데서는 제일 좋게 보시는 통신주가 SK인가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SK텔레콤을 지금 현재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을 차트,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최근 근래에 SK텔레콤은 기관들 쪽에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월봉 차트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약 한 2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래쪽 하단 부위를 잡을 때는 일단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 매수는 좀 철저히 자제를 하시는 게 지금 현재는 유리하겠고 5일 이동 평균선 있는 그 근처에서의 단기 트레이딩은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로스컷 자리,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19만 원 있는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서 좀 짧게 좀 대응을 해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쓰면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SK텔레콤의 경우 아랫단은 19만 원대, 윗단은 22만 5천 원까지 이 가격 사이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통신주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안 좋은 얘기들 많거든요. 보조금 압박하고 있죠, 정부가. 그리고 무제한 그 데이터망 요금제 출시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별 영향 없을 것이다. 오히려 마케팅비 줄어들 것이다. 보조금 관련해서는요.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김난 팀장님의 시각도 들어볼까요? 네. 통신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가입자당 매출이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해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을 내놨죠. 오늘 내놓은 거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가입자당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통신업체들의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좀 봤었을 때는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더 가겠다라는 주가는 더 오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또 내일 같은 자리에서 덜컥 샀다가 단기적으로 좀 물리실 수 있는 자리는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많이 상승을 했었던 업종을 보면 엔터 업종 으로 좀 매기세가 몰리는 그런 것들이 최근 한 달 전부터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통신 업종들이 이미 실적 부분에서 공백을 띄우고 있는 다른 업종들과 달리 이쪽으로 매기세가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러브콜을 확실히 받고 있는 업종, 통신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하고도 맞아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ICT 산업 육성 정책 그 부분과 함께 더 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또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통신 3사 중에서 한 업체를 핫픽을 좀 꼽자라고 하면 최근에 그 뭘까요? LTE 가입자망을 놓고 지금 통신 3사 업체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KT 쪽으로 상당히 좀 유리한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그 1.8GHz 요 블럭 자리를 놓고 KT는 좀 손쉽게 앞으로 2배 빠른 속도가 2배 빠른 서비스를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데 반면에 KT와 달리 LG U+라든지 SK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불공정이 아니겠느냐 좀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통신 3사 업체 중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KT 업종 KT로 그동안의 통신 업종을 공략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신규 매수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놓고 KT를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통신주를 놓고도 전문가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시죠. 보유하신 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엔터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두 번째 이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이슈 확인하고 오시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줄줄이 내렸습니다. 급락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이 정도면. YG 엔터테인먼트는 그 싸이의 신곡 젠틀맨이 빌보드 차트에서 조금 밀려났다라는 얘기가 뭐 악재로 자리매김했다고 뭐 해석이 되고 있고요. SM은 엔화 약세로 인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건지 점검해봐야겠습니다. 신경 대표님. 네. 좀 빨리 보유하신 분들 좀 털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 S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 방송에서도 47,000원 있는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47,000원 있는 자리를 아래쪽 하방 이탈하게 되면은 꼭 좀 손절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온라인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종가상으로 SM에 대해서는 매도 처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SM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있지만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SM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SM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중요한 자리를 아래쪽 하단으로 이탈한 그 부분의 흐름이 보여지는데 47,000원 라인선이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SM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을 보면 2월 말경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로 2월 25일 날짜인데 그때부터 파란색 선이 기관들의 수급인데 기관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다가 최근 근래에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 날짜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자리는 2월 25일 날짜 그때 저점을 찍었던 자리, 그 자리가 38,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38,000원 있는 자리를 일단은 기준점을 잡으시고요. 38,000원을 훼손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역시 손절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시도를 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44,000원 있는 정도까지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38,000원에서 44,000원 구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어저께 9시 뉴스를 한번 봤었습니다. 9시 뉴스를 봤는데 9시 뉴스에 엔터 쪽 관련된 부분들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애니메이션 관련된 이런 쪽도 일본의
기존에 수출한 기업들은 지금 환차손이 발생이 돼갖고 손실이 좀 많이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SM이나 아니면 YG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엔터테인 관련된 부분들도 그 부분의 손실 부분은 좀 당분간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피해가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기업 자체별로 얼만큼이나 환해지를 해놨느냐에 따라서 물론 실적적인 부분에 작용하는 부분은 조금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현재 엔저 현상이 엔터테인 쪽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슈가 불거진다고 해도 엔화 약세 관련해서 자동차주만 늘 짚어드렸었는데 이렇게 엔터주 또한 엔화 약세로 인한 피해주로 또 등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난해 가을에 실적이 뭐 별로 시장 예상치보다 안 나왔다라는 그 소식 전해지면서 급락을 면치 못했었는데 그런 유사한 움직임이 또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 팀장님, 네. 이렇게 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우선은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이미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엔화가 약세 기조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면서 물론 봄 쪽 이번 봄하고 지난 그 겨울에 일본 공연 스케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벌어들였던 외화마저 조금 환차손이 또 반영이 되는 그런 좀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 쪽에서의 매출을 굉장히 좀 크게 봤었습니다. 원래 엔터 업종이요. 근데 이번에 아베 정부가 다시 한번 재임이 되면서부터 극우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극우 성격들로 인해서 한류 분위기에 좀 물을 끼얹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 더 위축이 된다면 이런 기조는 더 흘러갈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원래 그 아베 그 총리의 부인이 대단한 한류 팬이었는데 이번에 재임되면서부터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간 걸로 봐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도 컨텐츠에 있어서는 반영이 충분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에도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기대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가 흐름은 다소 좀 예상됐었던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관의 수급들도 돌아선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손절 영역대는 워낙에 이런 종목들은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도 저 역시는 38,000원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YG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좀 맥점에 와 있는데 65,000원은 조금은 수성을 해야지 그래도 121선에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네요. 자, 내일을 위한 준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근데 시작부터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요. 불안합니다. 자, 신경 대표님, 나중에 구체적으로 전략 세워주시겠지만 예. 간단하게 그 5월에 대한 대응 전략 한 번 더 점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은 될 수 있는 대로 현금을 일정 부분 좀 많이 좀 확보해 놓는 그런 전략을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 달이 원래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흐름이 안 좋게 움직여 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보면은요. 그래서 이번 5월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견디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또 종목을 잘 골라서 좀 선방하는 그런 수익률을 얻어가야 될 텐데요. 김단 팀장의 도움 좀 받아볼까요? 팀장님 네. 오늘 골라오셨습니까, 종목? 네, 오늘은 우리산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좀 육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쪽 관련한 부품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전기차 관련해서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AMOLED 그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한동안 작년 연말에 좀 주목을 했었죠. 이제는 저는 전기차 관련한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분야 중장기 성장 동력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단기적인 그 트레이딩 장세에서도 물론 좀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흔들리지
하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골라보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매수가는 4,900원에서 50원 사이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4,5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목표가 5,400원 단기적인 가격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를 도달을 했었을 때 다시 추후에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 한번 주의하면서 그 흐름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가격 5,400원으로 설정이 됐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장 보기 시시각각 이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T 상상클럽 신경 대표와 JB스타 김난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